안녕하세요. 김양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노무사 2차 오리엔테이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은요, 간략하게 우리 2차 시험에 대한 간략한 안내하고요. 그리고 강의 활용 방법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답안지 작성법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잔소리와 다름없는 수험 생활에 관한 이야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험 올해는요, 올해 2차 시험은 2024년 8월 31일, 그 다음에 9월 1일 요렇게 지금 이틀에 걸쳐서 주말에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첫날에 우리가 보죠. 첫날에 노동법 1, 2하고 인사노무 관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 다 서술형 시험이에요. 주관식은. 그리고 이튿날에 행정쟁송하고 선택 과목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노동법 1, 2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100점인 거에 비해서 노동법 1, 2는 합쳐서 150점이에요. 1.5배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노무사 시험이니까 노동법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적어도 완전 최고 득점은 아니어도 여기서 시험을 점수를 까먹진 말자. 그죠?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러면 75점, 7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시험 시간은 똑같이 75분입니다. 그죠? 75분에 75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4문제. 보통은 이제 4문제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좀 되고 있다. 라는 거. 1번에 1, 2번, 뭐 2번에 1,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구나 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죠? 보통 뭐 이렇게 굳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강의 진행 방식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기본 강의는요,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이론들 있죠. 책이 굉장히 두껍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요게 판례집까지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는 기본서 따로 판례 따로 막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기본서라고 해도 이만큼 두껍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을 거고요. 최대한 압축시켜 놨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판례 하고요. 그 다음 우리는 케이스까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모의고사 물론 많이 풀면 좋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 정도라도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좀 충분하게 좀 소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엑스트라예요, 사실은. 여기 분명히 제가 변호사 시험까지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변호사 시험,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금 체화를 좀 하시면 기타 뭐 모의고사를 뭐 매주 풀어봐야 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지 않아도 엑스트라로 하시면 충분하게 커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의는 컴팩트한 강의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 하고요. 판례. 그죠? 판례는 웬만하면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뒤에 있는 판례를 끌어와서 설명드릴 거예요. 끌어와서 설명드리고 거기서 안 된 거는 뒤에 판례 나올 때 따로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 이론하고 판례를 위주로 키워드 체크하고 뼈대를 우리가 논리구조에 대한 뼈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사이클 돌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그죠? 기출문제 하고 플러스해서 비슷한 주제를 엮여있는 변호사 시험 문제까지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보다도 문제를 저랑 같이 문제를 보고 나서 여기서 뽑아내는 거, 주제를 뽑아내는 훈련,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주제를 뽑아내면서 목차를 세울 수 있는지, 키워드를 내가 까먹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통째로 날린 부분이 어딘지, 어떤 주제를 내가 통째로 기억을 못했는지 그런 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 변호사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같이 풀어볼 겁니다. 같이 풀어볼 거고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에서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뭉텅이로 날리는 부분이 없느냐, 해당하는 문제를 파악했다 그러면 논리 구조하고 판례 키워드, 그죠? 학설이 나온다 그러면 학설에 대한 주요 이름과 결론, 그죠? 그런 것들만 조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요거가 다 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는 저는 얘를 권해드려요. 기본 이론 같은 거를 조금 빠르게 속도 2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틀어만 놓고 줄줄줄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스케줄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한 번 들은 거니까 제 강의를 제가 막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나는 한 번 쑥 다 봤어. 그러면 그 강의는 더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의를 좀 마지막에 요거까지 돌리고 나서 빠르게 한 번 더 복습하시는 의미에서 그거는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좀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에 대한 건 불안함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들이 책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케이스집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모의고사를 뭐 매주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엑스트라로 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뭐 사례집 같은 거 하나 뭐 더 보는 건 뭐 상관없어요. 더 공부한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 있죠. 이거라도 제대로 보시고요. 이거를 여러 번 회독수를 늘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 개를 보는 것보다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나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는 목표는요, 막판 한 달에 요거 특히나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에 내가 이거 한 권을 보는 게 나중에는 가능해져요. 내가 모르는 것만, 눈에 볼 것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 막판에 볼 거 한 권을 단권화 자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 표시도 하고 지울 건 연필로 지워버리고 하는 거예요. 중요 표시하고.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책 지저분하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오래 보고 안 볼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시고요. 우리 강의는 전체적인 조금 틀을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키워드를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거 지금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떤 것들이 논점인지, 요거 제가 이제 Y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문제점, 그런 건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논리 구조로서 왜 이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 체크를 해 드릴 거예요. 자, 필기시에 이제 참고하실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죠? 문제에 어떻게 보면 문제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논의에서 우리가 문제 중에서 논점의 정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요런 쟁점들이 있어서 학설이 나오고 판례가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꺽쇠 표시합니다. 색깔은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꺽쇠 표시를 조금 할 거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색깔이 눈에 띄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는 아예 전체가 판례 목차가 있으니까 나는 판례는 색칠 안 할란다, 아니면 까만색으로 할란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판례는 저는 이제 뭐 파란색 색연필 같은 걸로 좀 하시고, 결론을 조금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 학설은 거의 뭐 이렇게 뭐 1차 때는 우리가 학설 신경 안 썼잖아요. 근데 2차 때는 논점마다 통설 내지는 뭐 다수설 조금 더 하면은 이제 다른 소수의 견해까지 나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문 같은 경우에는요, 주황색으로 조금 별도의 것으로 체크를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조문에 없는 거는 조문이 없어서 판례가 개념 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문이 없어서 그냥 정의 규정을 이렇게 쓴다, 조문이 없지만 난 정의 규정을 알고 있다라는 것까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문은 주황색으로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이해가 덜 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포스트잇을 하시던 뭘 하시던 체크는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 이 답안지 작성 방법은요, 모든 법학 과목이 똑같아요. 이거는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답안지는요, 사실 우리는 지금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험이잖아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냐, 특정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전문가, 그죠? 우리가 답안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안에 되어 있는 논점 있죠? 이슈, 논점을 파악해내야 되고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적용되는 룰을 알아야 됩니다. 룰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원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죠? 당연히 법령에 대한 해석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법령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 판례들이 어떻게 적용을 했냐, 판례에 대한 법리는 어떤 거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룰이 있었으면, 그죠?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사안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구조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 시험에는 이렇고 저 시험에는 저렇고 그렇진 않아요. 법학 구조 시험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노동법이라고 할 때 75분이잖아요. 75분이에요. 그럼 분량과 안배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보통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뭐 75점짜리가 나오면 보통은 뭐 50점 하고 25점짜리로 나오던지, 아니면 요즘은 네 문제로 나오니까, 그죠? 25점, 뭐 몇 점, 요렇게 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세 문제로 해서 뭐가 나오거나, 뭐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보통은 예를 들어서 50점짜리, 25점짜리가 나왔다. 근데 50점짜리는 케이스고 25점짜리는 뭐 약술 문제였다 라고 하면 요 시간 분배를 이렇게 답안지 분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권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조금 빡빡하게 했으면 8쪽, 5쪽을 권해드리는데, 그죠? 일반적으로는 뭐 7쪽, 4쪽
요 정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글씨 크기하고 사람들이 한 줄에 몇 글자가 들어가는 거냐를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한 줄에 보통 한 22글자에서 24글자 정도로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평균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시험지를 채점해 봤을 때. 이제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7쪽에서 4쪽이면 충분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 25점당 한 4쪽 정도? 4쪽? 내지는 3-4쪽? 요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답안지 주어진 거에서 뭐 2권째 쓰신다고 되게 심리적으로 타격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지는 말고요. 답안지가 제공이 되는 거는 그 한쪽 안에 다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답안지 한 권밖에 안 주는 거예요, 사실. 그 한 권을 충실하게 활용을 조금 하시면 되고요. 남들이 뭐 2권째 쓴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 많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어요. 전혀. 나는 주어진 답안지 안에서 충실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보통 우리가 잡았을 때 자, 10분은 목차 잡는 데 씁니다. 굉장히 좀 많이 좀 잡아놨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를 전체를 일단 읽어야 돼요. 1문 있고 2문 있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전체를 읽으시고요. 그죠? 읽고 나서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논점을 그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논점 파악하고 실제 로마자 1, 2, 3, 4, 5 정도. 그죠? 로마자를 잡는 목차 정도는 쓰셔야 돼요. 아, 그래서 여기에 이 판례 나와야겠구나. 아, 이거 묻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왁구를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10분 안에 이렇게 목차를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쓰시는 거는 40분, 45분, 1문이요. 큰 거 50점 가정하에. 요거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고 약수령 문제도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쉬운 게 아는 게 나왔다고 해서 걔만 특히나 25점짜리를 분량을 막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몰입해서 쓰셔버리게 되면 다른 거 할 때 시간이 부족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페이지 수를 할당을 해놓고 저는 풀었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할당을 조금 어느 정도는 해놓고 요렇게 조금 시간 안배를 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를 조금 권해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50점짜리 이제 만약에 케이스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뒤에 볼 건데요. 아까 그래서 답안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우리가 법학 그 교수님들 있잖아요. 아이렉이라고 해요. 법학 그 답안지 작성. 그래서 문제는 똑같아요. 이슈 잡고요. 여기에 적용되는 룰, 근거, 법조문이랑 판례랑 이런 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 요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사안에다가 이 룰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결국 그 문제에서 나오는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기타 등등의 것을 결론까지 내주시는 게 사실은 답안지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의 소재 파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적용해서 내가 사안을 해결할 때 필요한 룰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플리케이션은 한두 번만 해보면 금방 늘어요. 판례의 사실관계랑 판례 우리가 전문을 보는 이유가 여기 웬만하면 전문을 웬만하면 뽑아서 놨거든요. 필요한 부분. 그거를 꼼꼼하게 보시는 이유가 요거 연습하려고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판례로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판례가 어떻게 사안을 포섭을 했는지 그거를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형으로 만약에 5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요즘은요. 원래는 50점짜리 문제를 지금은 25점으로 쪼개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되든. 이건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형 50점이다 라고 했을 때 그죠? 보통은 논점의 정리를 뽑아내요. 근데 보통 50점짜리면은 논점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와요. 작은 논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논점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논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문제를 읽어서 여기서 네가 왜 출제자분께서 이거 알아보려고 문제를 냈구나. 나는 이거 알고 있어요. 라는 걸 논점에 정리해서 빡 드러내줘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난 이걸 먼저 검토할 거야. 그래서 판례가 이걸 어떻게 봤는지를 보겠습니다. 라는 거를 논점에서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룰이죠. 룰. 당연히 법조문 나와야 될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 학설이 있다 그러면 학설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 판례. 태도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룰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안을 적용하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요렇게 써요. 아니면 자, 요거 우리 23년도 기출문제 있잖아요. 25점짜리 기출문제가 1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 큰 이제 사례들을 쭉 주죠. 쭉 주고 결론은 우리는 물음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물음부터. 물음 1, 물음 2 먼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가 너무 기니까. 물음 1, 물음 2를 보고 먼저 이 주제가 이걸 묻고 있구나 라는 걸 보고 나서 위에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먼저 보실 때 하나 팁이에요. 그래서 물음 1을 보면 보면은 해고예요. 해고인데 1번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로자 갑이. 갑 주장이 타당한가? 라고 물어보는 게 25점짜리 문제였어요. 마치 이렇게 케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수령 문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우리가 판례 태도, 그죠?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판례 태도를 가지고, 판례 기준을 가지고 이 사례를 포섭을 시켜야 되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케이스에서 보면, 이게 지금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고, 25점짜리를 항상 문제 푸실 때 중요한 게 양 조절이에요. 이거 흥분해가지고 한 문제에다가 5쪽, 6쪽 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거 못 써요. 핵심적인 거. 그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그래요. 논점의 정리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논점에 1,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시를 잡으면, 법조원 판례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죠? 논점 1을 보면 경영해고의 일반적인 정당성에 대한 얘기, 그죠? 의의 요건 나왔잖아요. 이게 법조원 쓴 거예요. 그죠? 정리해고에 대한 24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 요건들 쓴 거고요. 그 다음 논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 법리, 그 다음에 구체적인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 그죠? 요걸 나오는 게 논점 2예요. 사실은 100점을 본다 그러면 이게 제일 빵빵하겠죠. 논점 요 세 번째 게 제일 빵빵하고 그 다음에 사안에 적용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든 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여기다가 판례에다가 1대1로 매치시키면 편해요. 꼭 1대1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1대1로 매치를 하면 판례 외우기도 쉽고 우리가 오히려 이 사례를 보면서 판례 기준을 거꾸로 생각해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토를 사안에 적용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였어요?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결론은 여기서 구구절절 다 쓰는 게 아니라 결론은 컴팩트하게 여기까지 살펴봤으니 갑의 결론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까지 결론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보통 사례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례형이라고는 하지만 약술이죠. 그죠? 약술에 불과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약수량은 이런 거죠. 기본적인 약수량은 서, 그 다음에 개념 법조문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판례. 당연히 키워드 현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안에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 딱 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차를 쓰는 거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목차는 뭐든 아이렉에 의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답안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봤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기본 강의 들으실 때 특히나 기출 강의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아예 논점 일탈된 거 있죠. 내가 문제를 봤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목차 잡는 거, 소재를 뽑아내는 거, 그죠?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예 누락된 거는 체크를 크게 하시고 기본 강의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기본 내용에다가 내가 놓친 것들은 객관식에서 틀린 거랑 똑같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활에 대한 간단한 팁 좀 드릴게요. 수험생활을 하시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수험생활은 굵고 짧게 해서 빨리 끝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제일 나아요. 말은 나도 안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과 멘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간을 투입을 하실 때 2년은 여러분들 대부분 하시니까 그래서 5년, 6년 투자할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굵고 짧게 하시고요. 뼈아픈 말이지만 그만두는 것도 용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보시고 목표치를 조금 설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인풋을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셔야죠. 내가 여기까지는 조금만 더 할 수 있었으면 냉정하게 봤을 때 붙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1년 더 연장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접으시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접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짧고 굵게 해서 그죠? 필드에서 만나셔야 돼요. 자, 그러려 그러면 요게 지금 뼈 아픈 거예요. 이거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불행은 실행으로 덮어야 돼요. 네. 그래서 불안한 거 있잖아요. 불안한 거. 불안은요. 결국은 실행을 하면 몸은 조금 힘들어도요. 마음은 편해요. 그죠? 저는 해보니까 마음 불편한 것보다
실행하고 나서 몸이 조금 힘든 게 낫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죠? 굉장히 정신 건강에도 나쁘지 않아요. 미루면 계속 찝찝해요. 그죠? 그래서 미루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잔잔하게 불행하다라고 하는 말을 되게 반면교사 삼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건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죠? 그게 나중에 되게 커다랗게 구멍으로 다가오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1년 공부 더 하셔야 될 수 있어요. 제가 수험 생활 할 때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싫은 거 먼저 하시고, 그죠? 미루는 거 잔잔하게 불행하다 그랬어요. 계속 마음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미루는 거 미루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한 계획은 웬만하면 그냥 바로 실행해서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오리엔테이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